어떤 음식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 15cm 가까이 되는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산소와 음식물이라는 주제를 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비슷해 보이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인스턴트 식품과 한쪽은 가공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 식품이다. 그죠? 이 두 개의 차이점과 산소가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채식과 육식에 산소 관련되어 있고요. 식사와 산소는 직결되어 있는데, 자, 산소가 부족한 식사와 충분한 식사를 비교해 볼게요. 인스턴트 식품, 커피, 차, 탄산음료, 흰쌀, 흰빵, 설탕, 육식 대부분 소화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음식을 보면 산성식품으로 산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분해시키려면 산소가 다량의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런 음식들 먹으면 피가 나빠지는 이유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요즘에는 이 산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크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결국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답은 산소에 있다. 이런 내용들, 이런 책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수록 인체 산소는 어떤 현상을 겪게 돼요? 우리가 햄버거 하나를 먹을수록,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을 먹을수록 몸은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고기도. 자, 그런데 반대로 과일, 채소, 곡식, 견과, 근체 이런 것들로 요리된 식품들은 인체가 좋아하는 식품이죠. 트러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산소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오히려 산소 부족 현상이 전혀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결핍이 소화 불량을 만들어요.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소화될까요? 위에서 소화돼요. 이때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 포도당은 에너지원, 즉 칼로리를 만드는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을 모두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안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게 과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밥을 먹잖아요. 진짜 피곤해요. 음식이 소화될 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식사하면 소화가 잘 되죠. 우리 소풍 가서 밥을 먹으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소 결핍이 무엇을 바꾼다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보통 생명은 열약한 환경에서 종족 번식을 합니다. 이때 수분과 영양을 씨앗에 보내서 생명 유지를 시켜요. 만약에 소나무를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나무는 순식간에 자기의 수분과 영양을 다 어디로 보내요? 솔방울에 보내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소나무들의 특징들을 보면 솔방울이 많이 맺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면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변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변이는 언제 필요하냐면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암이나 질병에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가이통이라는 산소와 인체 건강에 관한 연구의 최고 권위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산소를 쓰지 마라는 우리 몸의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있고 이 모든 세포는 무엇을 필요로 해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이내 죽습니다. 특히 뇌세포는 산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대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죠? 네, 머리가 아픈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뇌세포가 산소를 과다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이유는 더는 산소를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균형이 깨지니까요. 이 산소 결핍으로 인한 두통은 대부분 산소만 잘 마셔도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 많이 아플 때 때로는 좋은 공기만 마셔도 해결될 때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불면증, 우울증도 산소 부족 증상이었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이런 산소에 대한 권위자가 이런 이야기를 내렸는데,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울증도 찾아온다. 두뇌에는 평온한 감정을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산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불면증과 우울증 개선에도 충분한 산소 보충이 필수적이다. 어떤 분들은 어싱을 해서 나는 잠을 잘 잔다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산소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어싱 안 하다 어싱 하니까 잠이 잘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산소 때문에 잠이 잘 왔던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공기를 마시죠. 그리고 산소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산소 부족에 따른 인체 영향이 있어요. 보통 사우나 시설들은 산소 농도가 18에서 19%. 오래 계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죽는 것은 여러분들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답하면 나오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폐가 수축이 된다. 계속. 그리고 세포가 여러분 사우나 막 30분씩 막 계실 때 있죠. 찜질방에 30분, 1시간 계실 때 우리 세포는 이미 죽어가는 세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땀을 흘려서 좋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8%에서 19% 산소 농도는 매우 답답해요. 그리고 오래 있으면 나 죽을 것 같다. 질식될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 같은 데 있죠.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상가 이런 데. 그래서 사실 폐암이 걸렸거나 그냥 모든 암이 있으면 지하실을 사용하는 거 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하상가나 이런 데 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상담 전화 왔어요. 원장님 저 폐암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세요. 먼저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장사하는 데가 지하상가인데 그 서울 지하상가들 많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무조건 옮기셔야죠. 어떻게 하겠는요. 산소 농도가 지금 몇 프로인데 20% 미만인데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 21%의 산소 농도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약간 답답하지만 사람이 적응하게 돼 있어요. 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고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호흡계통에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심이나 사무실, 집안들, 방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보통 약 20에서 20.5에서 20.7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방을 뜨끈하게 정말 뭐 엄청 뜨겁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약 사우나실하고 지하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암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요.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도 답답한 느낌을 받아 열기로 가득한 방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도심 외, 그 도심 외는 20.8에서 20.9 변두리 정도 되겠죠. 변두리. 그리고 도심 인근의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이제는 산소 농도가 이제 정상이 되죠. 자, 여기에는 중국의 한 남성이 딸에게 글자 읽기를 가르치다가 브레인포그라는 증상을 읽고 쓰러졌어요. 이게 뭐냐면 딸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글을 잘 못 읽고 잘 못하니까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막 부글부글 끓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실제 일입니다. 그래 이거를 보통 브레인포그라고 해요. 브레인포그. 뇌에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실제로 그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안 되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뇌는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뇌 신경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미세아 교세포가 존재해요. 근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질이 저하되거나 호르몬의 변화나 소장 내 유해균이 과잉 증식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미세아 교세포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쇼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요. 우리가 쓰러지지만 않았지 산소가 이렇게 부족한 현상을 경험해요. 그래서 암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혈압에 걸릴 수도 있고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에 대한 아주 유명 학자들에 대한 글을 좀 모아봤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1931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암의 원인은 유전자 손상 때문이 아니라 자 무엇이라고요? 정상세포의 산소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저는 공감합니다. 물론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포의 산소가 35%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사우나 오래 하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방에 불 뜨끈뜨끈하게 계시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유전자 손상은 산소 부족에 의한 2차 원인.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유전자 때문에 암이 걸리지만 결국은 산소가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의 의학 박사 노구치 히데요라는 사람은 모든 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산소 결핍이다. 그 다음에 마스모토도 산소 부족은 모든 병을 발생시킨다. 또 있어요. 일본의 요시마치 주니치라는 사람은 산소는 노화 방지와 치매를 저지하는 무엇이 있다? 효과가 있다. 놀랍죠? 그러니까 노화 방지에 치매 예방에 산소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방을 좋아하잖아요.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 안에 창문을 꼭꼭 닫고 바람 이만큼은 안 들어오게 하는 거. 만약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는 곳은 좀 따뜻하게 하더라도 잠자는 방은 좀 시원하게라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하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내가 30도에 지냈었다 그러면 28도, 27도 이렇게 조금씩 늦춰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열이 만들어진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열을 만들어내야 몸속에 암이나 염증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셔도 8시간은 다 방에서 잠을 자고 8시간이 뭐예요 솔직히. 아침에 한두 시간 뭐 잠자는데 8시간 뭐 낮에 한두 시간 저녁에 한두 시간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방에서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방에서 지내는 그 공기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자 스티븐 레빈 박사는 산소는 모든 세포의 생명의 원동력이다 라고 썼고요. 맥케비 박사가 유명하죠. 미국의 의학 저널리스트인데요. 자정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과 조기 노화를 겪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서 기튼 박사도 모든 만성적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자, 산소가 암을 만드는 순서를 보면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 그러면 정상세포의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근데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세포에서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상세포에 무산소 호흡이 생기고요. 암세포가 변이 되고 암세포가 전이 됩니다. 산소 공급량이 충분해지면 암에 걸릴 확률이나 전이 될 확률이 정말 줄어든다. 자, 산소 부족이 암세포 성장. 네. 이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산소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암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건강한 세포에서 산소를 제거하니까 그것이 암세포가 된 것을 증명해서 1931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왼쪽이 오토 바르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옥스퍼드 교수 2019년에는 암세포가 산소 없이 자라는 원리를 규명했어요. 아까 그 오른쪽 사람이죠. 네. 암 치료 전망을 밝힌 또 다른 3명의 의학자도 역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사람들 다 아는 거 가지고 수상하네 뭐 이렇게 했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산소와 암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럴 것이야 뭐 이렇게 대충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도 정확하게 아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치료에 저항성이 생겨서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다. 산소가 부족하면. 반대로 충분한 산소가 몸에 공급되면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무엇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공기는 어떤 음식보다도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못 드셔도 좋은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연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호흡기를 낀 연명이 아니라 살아나는 연명. 정말 신기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방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산속에서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실제로 예전에 폐암 말기 환자분이 정말 완전 말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방사선 항암 치료했는데 몸이 다 빠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진짜 완전 말기인 분들이 오시면 어차피 이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희망을 잡아요. 근데 이분이 매일 산을 가시는데 산에 많이도 못 가셔요. 걸어 가보셔야 뭐 100m, 200m.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서 땅을 파드리고 그 땅 판 곳에 한 40cm 그 묘 들어가는 것처럼 땅을 파드렸는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셔서 누워서 한 거의 아침 먹고 가셔서 한나절 동안 있다가 점심 드시고 또 가셔서 누워 있다고 오세요. 일광욕 하면서 그 안에 흙속.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져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검사했더니 그 15cm 가까이 된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요. 별거 한 게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항산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었다? 공기였다. 산소였다. 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죠? 이 체내 산소를 소모시켜서 신진대사 능력을 감소시켜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산소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리고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세포와 혈액 간의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소가 엄청 부족해져요. 그럼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산소가 부족해져. 그때에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암이 커지는 거예요. 공기는 값없이 제공된 하늘의 축복이며 이거는 이제 1700년대 프리스톨리에 의해서 산소가 발견된 이후에요. 근데 사람들은 산소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냥 산소라는 단어는 그때 만들어졌지 산소가 몸에 좋다 나쁘다 아무도 몰랐어요. 대부분.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창문을 꼭꼭 닫고 잠을 자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나쁜 공기가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다. 그게 미국의 의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실제로요. 불과 100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낮에 공기는 괜찮은데 저녁 공기는 이산화탄소와 나무의 농도가 좋지 않아서 당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니까 저녁은 1cm도 문을 열고 주무시지 마세요. 의사는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리고 커튼 잘 쳐서 햇빛이 집안의 책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자외선이 몸을 상하지 않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은 거야. 공기는 값없이 제공된 하늘의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축복이며 신체 조직에 전기를 일으켜 주도록 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음이온 양이온 없었어요. 단어가. 보통 공기 중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 것이 음이온입니다. 보통 이제 산 속에 음이온이 많아요. 우리 몸이 산에 갈 때 충전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공기에서 마이너스 공기에 의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충전이 될 수 있고 걸으면서 충전이 될 수 있어요. 자가 충전 능력이 있어서. 하지만 공기를 통해서 충전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움직이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조직은 질병으로 채워지고 정지 상태가 되고 힘이 없고 약해질 것이다.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약이 되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다. 신체 조직이 약해지고 순환이 억제된다. 피는 공기 부족으로 깨끗하고 활기 있지 않게 되어 조직을 통해 느리게 흐른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대에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체 온 조직이 쇠약해지는 동안 정신은 억압되고 우울해진다. 그리하여 열병과 그 밖에 심한 병들에 감염되기 쉽게 된다. 요즘엔 이거는 당연히 나온 건데 이게 한 150년 전에 이런 기록을 한 거예요. 야, 공기가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엘렌주와이트 건강책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당시에 어떠한 현대의학에서 딱 지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써놨어요. 몸 전체의 건강이 호흡기 기관의 건강한 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 써있는데요.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시면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게 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순환이 완전할수록 더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약한 폐를 가진 환자에게 열기로 달아진 방보다 더 나쁜 것은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은 분들은요. 가장 안 좋은 곳이 담배도 안 좋지만 뜨거운 방 최고 안 좋아요. 폐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버린 작용하므로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대요. 불결한 공기는 산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농도가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이 필요하다. 네.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방, 곧 공기가 꽉 막혀서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 몸의 조직이 약화된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열죠, 창문? 2번 이상 열죠? 더 많이 여셔야 돼요. 이제 잠자는 동안에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회복은 잠잘 때 일어나요. 근데 이때 산소는 인체를 복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공기를 마셔라.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저녁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저녁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산소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횡격막이 펌프 작용을 할 때 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액수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위장 안에 들어온 음식물이 이 횡격막을 압박해요. 실제로. 많이 먹으면요 숨이 막 되게 숨이 차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폐 산소 호흡 기능을 저하시키는데요.
누워 있는 동안 소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산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산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공급돼야 되는 산소는 기존 양은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침해를 받습니다. 위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산소가 부족하겠죠. 아니 위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간에 부족하겠죠. 그때 간이 병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간이 망가진 이유가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저하돼요. 그러면 단잠을 자지 못해요. 꿈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이 산소가 충분해야 뇌가 회복되면서 잠을 깊이 자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얕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꿈들이 대부분 위에 음식이 있을 때, 산소가 부족할 때, 뇌가 정상적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꿈을 자주 꾼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요. 그 다음에 인체는 저산소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아주 단순하게 하거나 굶게 되면 산소가 장에 충분히 공급되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와 생명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생물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여기 좋은 미생물, 산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이라 하고요.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을 현미성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현미성 미생물들을 보면 어디에서 활동 많이 하냐면 암이 있는 데서 활동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암 주위의 미생물들을 보면 다 현미성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보통 생명체들은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암은 유일하게 산소 없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기성은 보통 부패성 발효를 일으켜서 독성을 유발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의 활동은 영양소, 항생제, 항암제, 생명물질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장내에 좋은 산소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데 산소 부족할 때 얘네들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몸이 약하다,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소화가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몸이 산성혈액일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산균, 우리가 운동할 때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하면 피로군이 쌓인다고. 근데 유산소 운동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